유수용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수용님은 지금 임용고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1차 관문을 통과했고 2차 관문을 앞두고 있는데 2차 관문이 면접이죠. 네네. 면접을 앞두고 있는 면접생이시잖아요. 또 가정주부이시고 할 일이 참 많으신데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대학교를 식품영양과를 진학했어요. 네. 근데 영양사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영양사로 1년 정도 근무했는데 너무 힘든 직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 하고서다 그만두고 결혼하고 가정 갖고 하면서 다시 또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또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방송대 진학하고 교육대학원 가서 그렇게 해서 다시 이 길로 들어오게 됐죠. 네, 네. 관문을 많이 통과하셨군요, 네. 그죠? 그러다가 대학원에 졸업했으니 임용고시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공부를 1년 동안 했습니다. 면접을 앞두고 있으면서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리고 본인이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실까요?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도 많이 도와주셔서 네. 개별적인 건 없고요. 네. 질문이 두 번째. 많이 긴장되신다면서요? 그래서 네. 정신병원에 가서 약까지 처방받으셨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저는 어릴 적부터 난독증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때는 요즘은 토르닥스도 많이 하지만 네. 저희 때는 발표라는 것 자체는 항상 일어나서 책 읽기를 시켰던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자꾸 약을 렵히고 약을 렵히니까 또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멀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표력도 떨어지고 문해력도 떨어지고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난독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런 과정을 회피하다 보니까 제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스피치 학원에 나왔지만 이 과정도 저에게는 마치 운동을 못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것처럼 네. 발표를 못하니까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 싶어서 그 떨리는 부분을 막고 싶어서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고 지금도 복용하고 왔습니다. 결국은 이제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 것은 어떤 현상을 없애기 위한 건데 이제 본질적인 거에 대한 그 두려움, 초긴장, 울렁증, 심지어는 이제 공포증까지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걸 완화할 수 있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방법 중의 일환으로 이제 내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강하면 바깥의 어떤 그 자극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일테면 내가 감기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는데 내 에너지가 충만하면 면역력이 충만하면 감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강화시키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림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강성 발성 연습을 좀 했습니다. 그게 실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도 있어요. 나에 대한 자존감, 나에 대한 그 사랑에 이런 거를 키워나가는 것이죠. 나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키워나가는 것이죠. 나는 청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아주 세계적이고 자랑스러운 나이다.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늘 염려, 스스로 이제 그 믿음을 만들어 가서 나는 쉽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귀한 사람이야,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그 사랑에 내지는 자긍심을 갖는 것도 또한 중요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혈자리를 눌러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게 있습니다. 결국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면 가장 올라온 부분 이렇게 해서 가장 턱이 많이 여기가 손 놓으세요. 급소예요, 혈이에요. 아프죠? 네. 길게 깊이 있게 오랫동안 눌러줍니다. 여기를 노궁이라고 합니다. 노궁. 그 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하셔서 약지가 손바닥을 가리고 있는데 그 밑 이렇게 손바닥을 턱
자, 손 들어보세요. 예, 여기도 혈자리입니다. 여기 합곡이라고 합니다. 합곡을 쭉 눌러주면 시원해지고, 네, 음식을 먹었을 때, 체했을 때, 잘 내려가지 않을 때,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눌러줘도 소화가 잘 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쪽 다 하는 거고요. 또 깊이 있게 호흡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담배 태워보신 적 있습니까? 저 담배 피우는 것처럼 깊이 있게 호흡을 들여마셨다가 내뿜으면 후련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렇게 호흡을, 마음이 조급해지면 호흡이 빨라지거든요. 호흡이 가빠지거든요. 그리고 호흡을 얕게 가슴으로 숨을 쉬게 되는데 깊이 있게, 네, 하단전을 이용해서 깊이 있게 호흡을 하면 후련해지면서 마음이 촥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래서 명상호흡도 중요합니다. 명상호흡. 그리고 앉을 때 이렇게 움츠리고 앉지 말고, 예, 여기 6번 혈이라고 하거든요. 혁뒤 위에를 6번 혈을 눌러서 가슴을 펴고, 그 다음에 6번 혈 밑으로 쭉 내리면 꼬리뼈가 있는데 꼬리뼈를 세워줘야 됩니다. 2살, 3살 아이들은 앉을 때 꼬리뼈를 탁 세우고 앉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정말 절묘해요. 아이들 앉아 있는데 엉덩이가 쭉 빠져 있어요. 그건 꼬리뼈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꼬리뼈를 세우고 앉으면 훨씬 마음의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태도가 마음을 컨트롤합니다. 네, 위축되어 있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 마음이 위축되는데, 네, 자세가 반듯하고 또 기를 세우고 앉아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왠지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그렇게 앉아보니까 좋죠? 네, 자신감이 막 생기고. 네, 그 다음에 면접 볼 때 면접관의 눈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면접관이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실은요, 면접 볼 때. 그때 눈을 피하거나 눈을 밑으로 내리 깔면 깔수록 더 자신감이 없어 보이니까, 네, 기를 세우시고 꼬리뼈를 세우시고 6변호를 눌러서 가슴을 펴고 탁 당당하게, 닭이 그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닭싸움? 아, 네. 네, 눈을 피하지 않잖아요. 기싸움 하듯이 눈을 탁 바라보시고 있으면 왠지 자신감이 생기면서 면접관의 질문의 핵심을 잡아서 키워드로 말하고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답변의 그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할 때 핵심을 간결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키워드로 말해놓고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면접에서의 답변 요령인 것입니다. 우리 유소영님이 버킷리스트가 무엇일까라고 여쭤봤는데 혼자 여행하는 것이라고요? 네네. 네, 왜 혼자 여행하기를 버킷리스트로 잡으셨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데. 네. 결혼하고. 네. 결혼. 키가 더 커 보이시네. 세우시니까. 앉은 키가 커 보여서 문제네요. 네, 좋습니다. 네. 결혼하고 어디 혼자를 가는 거를 거의 못하다시피 한 것 같아요. 뭐 친구들 만나거나 커피 마시고 이러곤 했지만 어디 여행을 간다거나 뭐 저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든든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뒤에서 탁 가이드 해주고 관리해 주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소개해드릴까요? 왜 소개해드릴까요? 든든하신 거 원하시면. 아니요, 그런 면도 있지만 네. 좀 구속당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신랑이 좀 불안감이 많아서 그런 건지 좀 유독 더 같이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속 당할 때가 좋을 때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구속 안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남편이 오죽 사랑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불안감 해소, 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지금 자세를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불안감이 조금 해소됐을 거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나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지? 내가 자신감이 없나 봐. 나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막 자책하게 되면서 더 속으로 이렇게 움츠러든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을 크게 당당하게 하면, 네, 당당하게 하면
왠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수영님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의 장점이요? 네. 개그감? 응? 유머요, 유머. 오, 그래요. 네. 다른 사람을 웃기는 것도 좋아하고 저 혼자 약간 창의적인 사고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 웃을 때도 있고요. 그냥 누가 저를 보고 저로 인해서 웃어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유수영님이 사람을 웃기는 재주, 웃기는 그런 기술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어떻게 웃기나요? 그냥 근데 조금 약을 피듯이 웃길 때도 있어요. 디스친 블랙 코미디라고 하죠. 응?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로 웃기시는군요. 가끔씩 그럴 때도 있고. 가끔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적은 없나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화이트 코미디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디스친다, 상대방을 약올린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 유수영님이 당장 이제 임용고시 면접을 앞두고 있는데 패스해서 교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이제 소원이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그동안에 장시간의 공부로 인해서 가족들 그리고 저 그리고 뭐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쓴 부분도 있고요. 심지어는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면 왜 전화하냐고 공부하라고 이런 시간에 한자라도 더 보라고 그러시기 때문에 네네. 집에 못 가지도 좀 근 반년은 된 것 같아요. 친정이도 마찬가지고 시댁은 제주도라서 더 못 가게 시댁은 제주도시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이제 좀 챙기고 싶은 부분을 못해서 한쪽 마음이 좀 무거웠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좀 되돌아볼 수 있고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갖고 가족들에게 맛있는 밥도 해주고 건강도 좀 챙기고 학습적인 면에서도 코로나의 온라인 수업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기초학력이 저하되는데 그 부분도 좀 잡아주고 싶고 욕심이 많네요. 네. 모쪼록 임용고시에 패스하셔서 식품영양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도 제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수영님의 덕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혹은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혼자 살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으면 기대거나 버팀목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그 울렁증을 극복하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에 찾게 됐고요. 혼자 못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저의 노력이 만나서 이 보이지 않는 막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수영님 가는 앞길에 늘 영광이 함께 하시고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